소연이네.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 k의 집합,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한다면 그럼 저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값이 필요합니다. 3의 배수랑 4의 배수의 합집합은 어떤 누구의 배수라고 표현하기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먼저 분배부터 하면 되겠죠? 그럼 분배하게 되면은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게 6의 배수인가요? 그리고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거는 소연아 누구의 배수야? 네, 4의 배수네요. 두 개 합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거는 6의 배수랑 4의 배수를 합쳤으면 좋겠으니까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좀 필요하다면서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면 우리는 6의 배수의 개수 더하기 4의 배수의 개수에서 누구의 배수를 빼야 되지? 6의 배수하고 4의 배수의 교집합을 빼야 되는 거죠? 이 교집합이 12의 배수의 집합인 것 같은데? 그럼 1부터 100까지 중에서 6의 배수는 몇 개 있죠? 4의 배수의 값은 25개 있겠네? 12의 배수는 8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3개인가? 또 14, 14, 15. 14번으로 갔습니다. 14번은 전체 집합이 7 이하의 자연수 집합인데 A집합과 B집합에 대해서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고요. 교집합은 2가 교집합입니다. 그때 A의 모든 원소의 고백값은 12, B의 모든 원소의 합의값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으로 다 채워진다는 얘기가 같거든. 전체 집합은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다. A하고 B를 합쳐가지고 전체 집합인데 근데 공통되는 숫자는 2밖에 없다면서요. 숫자는 1부터 7까지가 있고 A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했더니 10이라고 숫자를 써볼까? 2를 제외하고 여기 있는 숫자의 고백값 A의 모든 고백값이 12가 나오려면 6만 들어도 되나? 그래도 고백값이 10인가? 그럼 나머지 숫자들은 6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 다 채워볼까? 이건가? 그럼 이 숫자들의 합의값이 누구예요? 이 경우 말고 다른 경우가 또 있는지 검토해볼까? 또 누가 있어야 12가 나오지? 없어? 그럼 방법은 방금 전에 6이라는 숫자 들어갔을 때, 6 하나만 들어갔을 때랑 16이 들어갔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16이 들어갔을 때는 원소의 개수가 적을 거 아니야? B집합의 원소가. 그런데 아까 6만 들어갔을 때 20이 아닌 것 같다? 6만 들어갔을 때 20이 아닌 것 같은데? 네. B집합의 원소 합이 필요하니까요. 그때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15번이라고 하셨습니다. 15번은 A란 집합과 B란 집합에 대해서 합집합이 1부터 6까지의 숫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집합의 원소의 합의값을 알고 싶습니다. 일단 1부터 6까지가 지금 합집합 속에 있다고 하니까 공통되는 게 누군지부터 확인하려고요. A집합과 B집합에 공통되는 숫자가 4? 다른 건 이제 안 보이네요. 근데 지금 합집합 속에 1부터 6까지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합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의 값들이 1, 2, 4, 6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거니? 그런데 없는 숫자가 지금 1부터 6까지가 숫자 나와야 되기 때문에 3, 5의 값이 등장해야 되겠구만. 그럼 3하고 5의 값이 이 중에서 3하고 5가 등장해야 되겠네? 그러면 일일이 가정함수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세 개 중에 누가 3이고 누가 5인지를 모르겠거든? 그 중에 제일 쉬운 거는 3-a가 제일 쉬운 녀석이니까 3-a라는 값이 3일 때 먼저 생각해보자. 3-a가 3이면 a는 0인가? 근데 a가 0이 됐을 때는 이 값은 3, 이 값은 마이너스 3이어서 합집합에 쓸데없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가니까 a가 0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3-a의 값이 5가 되는 경우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a의 값은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여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은 5인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값은 1인가? 아니다. 3인가? 3, 5, 5라서 3하고 5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되는 거죠. 표현이 된 거 맞아요? a의 값이 마이너스 2였을 땐 되는 것 같고요. 교집합의 원소의 합의값을 구하라고. 근데 일일이 다 쓰면 너무 많이 써야 돼서 선생님 그냥 말로 할게요. 여기 있는 집합은 1, 2, 4, 5라고. 여기 있는 집합은 4, 6, 3, 5? 아니 4, 6, 5, 3? 그럼 공통되는 게 누구야? 3, 5? 4, 3, 4, 5? 네. 그때 지금 우리가 구한 교집합이 원소 합의값은 3, 4, 5면은 12가 되는 건가? 이때 우리가 지금 구하는 답은 12일 건데 다른 값들도 생각해 볼까?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의 값이 3이 나오는 a라는 녀석의 값은 0하고 마이너스 1 있나요? 다시 한번요. 12가 A에는 3이 이게 누구였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아, 그랬구나. 12가 아니구나. 1, 2, 4, 5야 이게? 1, 2, 4, 5, 4, 6, 5, 3. 공통点누구야? 4, 5? 그럼 답이 9인 거구나. 자, A가 0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1, 2, 3, 4? A가 0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게 문제구나.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구나. 아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건 다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5가 됐을 때도 확인 안 했구나. 이제 그만 확인하자. 답 나왔으니까. 아마 여기서부터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값이 3 되는 경우랑 5 되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마 다 모순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프로젝트 몇 번인가요? 1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9번은 전체 집합은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전체 집합입니다. 부분 집합이 지금 xk라고 한 집합이 있는데 xk라는 집합은 kn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원소가 되는 집합입니다. 그때 3을 대입하고 4 대입하고 5 대입한 녀석이 누군지 모르겠거든? 그래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k한테 3 대입하게 되면 x라고 하는 원소는 3n 플러스 1이라는 얘기니? n값은 정수? x4라고 하는 집합은 원소 A에 있는 x의 값은 4n 플러스 1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x5라는 녀석의 값은 5n 플러스 1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n값은 정수입니다. n값 자연수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집합의 원소가 제일 작은 게 누구야? x3은? 4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집합 1부터 100까지입니다. 3n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n값이 자연수였으면 제일 작은 게 4일 건데요. n값이 정수라고 써있죠? 네, 제일 작은 건 0 대입한 1이 제일 작은 값이죠? 1, 4, 7 이렇게 나가는 숫자들이 집합인 것 같은데 33을 대입한 게 100인가? 그 다음 집합은 숫자를 대입해 봤더니 제일 작은 숫자는? 그 다음은 제일 큰 녀석의 값이 누굴까? 그 다음 녀석의 값은 1, 6, 11 이렇게 나가겠지? 제일 큰 녀석은 누구죠?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거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값을 구하라면서요? 그래도 분배를 한번 해볼까? 4의 배수와 x4라는 집합과 x5라는 집합의 교집합을 처음에 구하라고 한다면 그냥 이제 여기서 구해버릴까 그냥? 교집합 구한 다음에 분배하지 말고 풀어볼까? 자, 선생님이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x4라는 집합과 x5라는 집합에 공통되는 걸 구할 생각이거든? x4는 4씩 커지는 거지. 처음으로 공통되는 숫자는 1인 거는 알겠어. 그 다음으로 공통되는 숫자가 9 다음이 13? 13 다음이 17? 17 다음이 21? 근데 밑에 있는 녀석은 1, 6, 11, 16, 21, 21이 그 다음으로 공통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건 계속 4씩 커지는 거고, 이건 계속 5씩 커지는 건데, 4씩 커지고 5씩 커졌을 때는 공통되는 게 20이 커진 게 공통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공통된 숫자는 누굴까? 확인해보자. 41은 1부터 40이 추가된 거지. 1부터 4씩 10번 추가된 거고, 41은 1부터 40이 추가된 건데 5씩 8번 커진 거지. 그래서 공통된 건 41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통된 건 누굴까요? 네, 여기까지가 공통된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거는 x란 집합과 합집합을 구하래? x란 집합과 합집합을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합집합은 x3이라는 집합은 원소가 몇 개 있는지 알겠니? n값한테 우리 뭐뭐 대입했어? n값한테 0부터 대입하지 않았나 싶어? 0부터 33까지 대입했지? 그럼 이 숫자는 몇 개 있을까? 그 34개 중에 이 집합과 공통되는 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공통되는 게 1이 공통되나? 21이 들어있을까? 이 속에? 1로부터 출발해서 20이 커진 게 21인데 3의 배수가 아니지 20은? 그럼 여기서 1 뺀 게 3의 배수인 거는 다 여기 들어있는 건가? 그럼 21이라는 숫자는 안 되고 1 뺀 게 40이 3의 배수가 아니죠. 61은 여기 있죠. 1 뺀 게 80이니까 3의 배수가 아니네요. 그러면 추가되는 건 3개만 추가되는 건가? 그래서 37개?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2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1번은 전체 집합에서 원소가 1, 2, 3, 4, 5 꼴랑 5개밖에 없습니다. 원소가 5개인 전체 집합에 대해서 A집합과 B집합은 원소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X란 집합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서 X란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아니고 집합의 개수입니다. 전체 집합 속에 A집합과 B집합이 있는데 공통되는 숫자가 2밖에 없습니다. A집합은 1, 2, B집합은 2, 3, 4? 아직 안 쓴 숫자가 5인가? 이런 상황이었을 때 X란 집합은 A란 집합과 공통되는 게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A집합과 X집합은 공통되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려면 X란 집합을 만들 때 적어도 1과 2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숫자가 들어있어야 되겠다. 1만 있어도 되고 2만 있어도 되고 1, 2가 같이 있어도 되는 거니? 1만 있어도 되고 1은 없고 2만 있어도 되고 1, 2가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럼 이 앞에 건 만족하는 거죠? 두 번째는 X란 집합과 B란 집합도 마찬가지인 모양인데 X집합과 B집합이 공통되는 게 없지 않습니다. B라고 한 집합에는 2, 3, 4 중에 적어도 하나의 숫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1이라는 숫자는 있지만 2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2, 3, 4라는 숫자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숫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적어도 하나의 숫자 있다는 거는 이런 집합의 개수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데 2, 3, 4를 내 마음대로 집어넣는 경우가 8가지니? 하지만 그 중에서 2, 3, 4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한 가지는 빼야 되지 않을까 싶어. 2, 3, 4가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야 되니까. 2, 3, 4가 아예 없는 거 한 가지 뺐습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여기는 2라는 숫자가 들어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미 2라는 숫자가 들어있다는 말은 비집합의 원소 중에 2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걸 만족하는 거지. 그럼 3하고 4는 자유롭겠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겠네. 그건 2의 제곱인가요? 세 번째 경우는 1, 2가 원소면 그러네. 이것도 2가 이미 가지고 있네. 그럼 이걸 만족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추가될 녀석의 값은 3, 4의 값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가? 그럼 다 해서 15가지 집합을 만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23. 2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체 집합은 1, 2, 4, 8, 16, 30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원소는 지금 6개 있는 집합이 전체 집합인데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의값이랑 B-A의 모든 원소의 합의값은 6배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합집합에는 원소가 5개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일단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A 합집합 B, A 합집합 B 여집합 A라는 녀석과 B의 바깥쪽에 있는 녀석의 값을 합치라고. 그럼 A라는 녀석과 B의 바깥쪽에 있는 녀석을 합치면 여기인 거니? B-A에 있는 여기인 건가? 둘은 서로 여집합의 관계 있죠? 그럼 두 개 합친 녀석은 전체인 거 아니야? 그러면 두 개 합친 전체 합의값을 좀 구해볼 생각이거든? 쌤이 전체 집합의 원소의 합의값은 SU라고 쓸게요. 여기 있는 숫자 6개 다 더하려고. 40, 60, 63인가? 이런 거 맞나요? 그런데 이 원소의 합의값이 A라고 한다면 이 원소의 합의값의 6배라고 얘기해서 이거를 A라고 해야 되겠다? 그럼 이건 6A란 얘기야? 그럼 전체 달을 더하는 녀석의 값은 7A란 얘기죠. 그럼 A는 9인가?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이거는 54, 이거는 9란 얘기인가요? 그럼 B-A라는 집합 속에 원소 합이 9가 되게끔 집어넣어야 되는 거네? 여기 이 속에 9가 되게끔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합해서 9가 나오는 경우가 여러 가지인가? B-A라는 집합이 누가 있으면 원소 합이 9가 되는 거야? 18? 또 있어? 없어 더 이상? 합이 9가 나오는 경우가 그러네 18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럼 여기는 무조건 18인 거네? 이것만 확정인 거지.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거는 합집합에 5개 있는데 A라는 집합의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럼 나는 지금 A라는 집합 속에 들어있는 원소의 값이 합이 최소가 되려면 작은 숫자로만 채워야 되겠네? 여기 속에는 몇 개의 원소가 있다고? 네, 이 속에는 3개가 있어야 되겠구만. 그럼 3개의 숫자를 채워 넣을 건데 남은 숫자가 2, 4, 16, 32? 그럼 누구로 3개를 채우라는 얘기야? 작은 거? 2, 4, 16? 2, 4, 16을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한 최소값은 누구죠? 2, 4, 16 더했으니까 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게 몇 번일까요? 11번 답이 20, 22, 20, 22. 21번 아, 21번 얘기한 거야? 21번의 답이 22라고? 선생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1을 꼭 가지고 있으면 1은 꼭 있어야 되고 2는 없어야 되고 그랬을 때 2, 3, 4는 자유로워. 아, 5를 생각 안 했구나. 선생님 5를 망각해버렸다. 5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 그러면 다 해서 2는 없어야 되고 3, 4, 5, 3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가요? 이건 7개 똑같네. 아까 2, 3, 4로 착각했구나. 3, 4, 5를. 선생님 설명하면서 착각해버렸다, 숫자를. 2가 꼭 있으면 1은 없어야 되고 3, 4, 5 중에 집어넣을 거라서 끝인가? 이것도 2가 있으니까 3, 4, 5 중에 아무렇게나 넣어도 되는 거야? 23인데? 일이 있으면 2, 3, 4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야 돼. 아, 이걸 잘못했구나. 아, 자꾸 착각이 드네, 숫자가. 이거는 1만 있으니까, 그치. 1만 있고 2가 없는 경우를 생각한 거지. 이건 1이 있고 2가 없는 거. 2가 없어야 되고 3, 4, 5만 생각해야 돼. 3, 4, 5만 생각해야 되는데 3, 4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야 돼. 그렇지. 이걸 잘못 생각했구나. 첫 번째 거는 1은 있는데 2는 없어야 돼. 2는 있지만 1은 없어야 돼. 3하고 4를 따로 생각해야 되겠다.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3, 4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이 들어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는 2의 제곱 마이너스 1로 풀어야 돼. 그리고 5라는 숫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두 번째 거는 2는 들어있고 1은 없어. 그런데 2는 이미 비집합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3, 4, 5 모두 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것도 2가 있기 때문에 3, 4, 5 모두 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네. 이거 8하고 8, 얘가 6인가? 그래서 22가 답이 맞네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개념세는 끝. 자, 문제집산으로 가겠습니다. 문제집산에서 풀어야 될 거는 600, 못 들었어. 그 다음 말. 663. 663번은 상이라고 써있네. 14578이라고 하는 숫자 5개가 원소인데 A집합과 B집합에 대해서 교집합은 1사, 합집합은 전체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집합은 표현을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생긴 게 A집합이고 B집합이 있는데 합친 게 전체집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속의 숫자가 1사의 값은 교집합으로 들어있는데 양쪽 옆에 지금 숫자 채울 게 5, 6, 7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 5, 6, 7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이렇게 표기하겠다고 합니다. 요 두 배 관계를 만족하도록 하는 집합 A, B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걸 만족하도록 숫자를 집어넣는 게 중요하겠네? 얘기가 된 거 맞나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이 숫자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이 속에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모르겠거든. 5, 6, 7이?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려나? 5, 6, 7을 더한 건 몇이야? 20. 이 속에 있는 건 5지. A집합 속에 있는 원소의 합의값이 지금 누군지 모르겠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 속의 원소의 합의값을 선생님이 1사를 제외한 A-B에 들어있는 원소의 합의값을 A라고 할게. 이 속의 합. 그 다음에 1사를 제외한 B-A 속에 있는 숫자의 합을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지금 SA라고 선생님이 쓴 거는 A 플러스 5인 거니? 그러면은 SB라고 한 녀석의 값은 B 플러스 5인 건가? 그런데 이 둘이 두 배 관계 있다면서. 두 배 해준 게 똑같다고요? 그럼 B 플러스 5라고 하는 녀석이 2A 플러스 10인 건가? 그럼 B라고 하는 값은 2A 플러스 5고요. 그래서 한 문자로 A라고 놓자. 여기는 2A 플러스 5에 해당하는 숫자 있어야 되겠구만. 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 숫자는 5, 6, 7이라는 숫자 합이 20인데 이거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이 20이란 얘기야? 그럼 두 개 더한 게 3A 플러스 5인가? 그 값이 20이 나오도록 하는 A가 5인 것 같아. 됐나요? 그럼 이 속에는 5만 있다는 얘기고 이 속에는 7, 8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때 B-의 원소 중에 제일 큰 원소의 값은 8이네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6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67번이 A집합과 B집합에 대해서 A-B하고 B-A의 값이 2, 3B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네, 대칭 차집합입니다. 대칭 차집합이어서 A-B하고 B-A의 합집합이 어딘지 아시죠? 양쪽 옆에 거죠? 그 속에 2, 3B를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2하고 3하고 B의 값은 여기 있는지는 알 수가 없네. 근데 여기 있을 가능성이 높겠지. 그런데 교집합이 누군지를 모르겠네. 여기 교집합이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A는 다 3개, B는 2개인데 대칭 차집합 속에 3개가 있으니까 가운데는 2개가 있어야 되나? 이런 거 맞아요? 그래야지 전체 5개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교집합에 2개가 아니다. 교집합이 2개, 교집합 1개인가? 3개, 2개니까 교집합, 3개, 2개니까 교집합 1개가 되겠구나. 1개야지 여기 3개, 여기 2개인 거지? 누가 공통되려나? 이게 공통될 수도 있고 이게 공통될 수도 있나요?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로 나눠서 풀어봐야 되겠다. 첫 번째 거는 선생님이 갖다 놓고 식을 2항에서 정리까지 할게요. 그때 A의 값이 뭐뭐 있죠? 네, 6하고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A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A가 마이너스 1이면 A집합은 2, 3, 마이너스 3인가? 이거는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인가? 근데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이 값은 3이에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럼 A는 마이너스면 안 되겠네? A한테 6을 대입할게요. A한테 6을 대입하면은 이 값은 4. 이 값도 4겠지? 6 대입하면 10인가? 그럼 A의 값이 6이었을 때에는 A가 6이었을 때에는 A는 6이고 B의 값은 2, 3, 10. 그래서 B는 10이라고? 그래서 답은 16인가? 근데 두 번째 것도 확인해 볼까? A-2하고 A 플러스는 똑같을 수 있어 없어? 근데 A-2하고 A 플러스는 똑같을 수가 없죠?
무엇을 대입해도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건 할 필요가 없었네. 답은 16입니다.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67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674번은)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빼기 B네. 이거 B 빼기 A네. 대칭 차집합이네. 대칭 차집합은 A-B 합집합 B-A가 대칭 차집합인데 얘가 공집합이라고? 근데 대칭 차집합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제거하는 게 대칭 차집합인가? 어떻게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제거하게 되면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제거하게 되면 이것만 남을 건데 요게 어떻게 하면 없는 거지? 이런 접근을 해볼까? 차라리 여기서 어떤 집합과 어떤 집합의 합집합이 공집합이라는 말은 각각이 다 공집합이었을 때만 합했을 때 공집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그럼 A-B의 값도 공집합이고 B-A도 공집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가 B에 포함돼야 되고 B도 A에 포함돼야 되는 건가? 우린 이런 관계를 같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대칭 차집합이 공집합이 되면은 A집합과 B집합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81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풀어야 될 문제는 81. 81번은 전체 집합에 8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이 있습니다. 8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에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 집합이 두 개가 있는데 다음을 만족하는 B집합의 개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홀수의 집합입니다. A집합은 1, 3, 5, 7을 다 가진 집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집합이 아닌 1, 3, 5, 7 중에 누군가를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대칭 차집합이네.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뺐으니까 대칭 차집합의 값이 A-B에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대칭 차집합 자체가 A-B하고 B-를 합친 게 대칭 차집합인데 그 녀석의 값이 A-B에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려면은 B-A의 값은 존재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 녀석의 값은 공집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A에 포함되는 건가? 그럼 A는 그냥 홀수만 가지고 있는 집합인데 그 홀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데 B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이게 애매하다. A집합을 가정한 다음에 풀어야 되는 건가? 아니지. 그냥 B집합의 개수만 구하면 되지. A집합 개수는 구할 필요 없겠다. 이 말을 선생님이 눈으로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A란 집합이 만약에 1만원 원소로 갖는다고 한다면 B집합이 누가 되죠? 공집합하고 1만원 원소인 집합이 되는 건가요?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3만원 원소면은 B집합은 만약에 5하고 7이 원소면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B집합을 계속 구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B집합의 개수를 구하기 때문에 공집합이 여러 번 나온다 해서 공집합을 여러 번 셀 거 아니잖아. 공집합 한 번만 셀 거지? 1만원 원소인 집합도 한 번만 셀 거지?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B집합의 개수는 단지 2, 3, 5, 7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을 구하면 될 것 같아. 그럼 2, 3, 5, 7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인데 공집합은 되면 안 될 것 같아. 문제가 A, B 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다 해서 15개인 것 같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8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89번은 야 혹시 B단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오늘 풀이만 하다가 진도 못 나가는 건가요? C단계도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럼 진도를 먼저 뺀 다음에 풀릴까? 전체 집합 1부터 5까지 집합이 있는데 부분 집합 A, B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집합이 아니란 말을 한 적이 없네. A 집합의 모든 원소 합의값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건 누구의 여집합이야? 드모로간 법칙에 따르면 교집합의 여집합이에요? 이 밑에 거를 이거 좀 정리해서 간단히 해봐야지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집합의 여집합이 빼기 아니야? A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라고? 그게 뭔데? A-B야? A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게 A-B라는 집합인가요? 이건 B-A의 여집합이라고? 순서 바꿔서도 상관없지 않아? 또 이 녀석이 교집합의 여집합이네? 교집합의 여집합에서 빼기지. 근데 A-B라고 하는 집합과 B-A라는 집합은 공통되는 게 있어 없어? 두 집합은 공통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집합 중에 공통된 게 있으면 제거할 건데 공통된 게 없으니까 제거할 게 없네. 그럼 A-B가 남아요? 내 말이 되시는 거 맞아요? 선생님 너 왜 이렇게 안 했어요? 라고 할까봐 나 무서운데 지금. 이해되는 거 맞아요 지금? 자, A-B라는 집합의 원소가 1밖에 없다고 하네. 교집합이 아닌 녀석에 1, 2, 3, 5가 있고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교집합 속에는 누가 있다고? 1, 2, 3, 5가 아닌 4가 있다고? 근데 A-B 속에는 1이 있다고? 끝났네? A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 합의 값은.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될 거는 9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없죠? 97번으로 갔습니다. 자연수 MN에 대해서 AM이라는 집합과 BN이라고 하는 집합에 대해서 A라고 표현된 거는 조그만 숫자 M이라는 숫자의 배수의 집합이고요. B라는 집합은 조그만 숫자 N이라는 녀석의 약수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6의 배수의 집합과 9의 배수의 집합에 공통되는 게 누구의 배수야? 아, 그러네. 18의 배수네. 그럼 18의 배수의 집합에 포함되는 집합은 18의 배수의 집합, 36의 배수의 집합, 54의 배수의 집합 다 18의 배수에 포함되거든? 그러니까 P라는 녀석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18, 36, 54 이런 것 중에 제일 작은 녀석을 고르세요. 그럼 18이 제일 작은 건가요? 두 번째는 12의 약수하고 18의 약수는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18의 약수의 값은 1, 2, 3, 6, 9, 10인가? 아, 18인가? 그 중에 공통되는 걸 뭐라고 했으니까 공통된 녀석의 값이 1, 2, 3밖에 없어요? 아, 6도 있어? 1, 2, 3, 6이네? 그럼 공통되는 거는 B 몇이라고 해야 돼? 네, B6이면 1, 2, 3, 6이 B6이네요? 그 B6에 포함되는 BQ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구하세요. 그런데 6의 약수의 집합에 포함되는 거는 1의 약수, 2의 약수, 3의 약수, 6의 약수들은 다 포함되니? 그렇기 때문에 Q값이 될 수 있는 건 1, 2, 3, 6이구만. Q값 중에 제일 큰 값을 구하세요. 그리고 합을 구하세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 프로를 풀 거는 몇 번이죠? 701번으로 갔습니다. 보통 수업하다 보면
애들이 다 같은 문제를 틀려서 오는 편이거든. 다른 문제를 틀려서 오는 경우는 보통은 뭔가 실수하는 경우에 그럴 때 다른 문제를 틀리는 것 같아요. 어려우면은 둘 다 틀려오고 누군가 실수한 것들은 다른 문제를 틀려오는 것 같아요. 자, A집합은 마이너스 1과 2가 되는데 B집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집합이 A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B가 그쵸. B집합에 A집합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1차 방정식이네. A집합 원소가 두 개잖아. 근데 B집합은 1차 방정식 해는 몇 개야? 근데 1차 방정식의 해는 한 개일 때가 대부분이긴 해. 그럼 그 하나가 마이너스 1이거나 2였을 때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B집합의 원소가 한 개라고 한다면 그 한 개가 마이너스 1일 수 있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했으면 좋겠는데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해야 되니까 그때 A의 값이 누구예요? 이건 됩니다. 이러면 포함관계가 성립합니다. 두 번째, B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가 2일 수도 있죠. 2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근이니까. 그럼 2A 플러스 1의 값이 2가 될 테니까 A가 누구예요? 여기서 끝내면은 틀리세요 라는 문제야. 왜냐면 저거는 1차 방정식이긴 한데 B라고 하는 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경우도 가능하거든. B라는 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선생님이. 이항해주면은 A-1x 오른쪽은 마이너스 1이니? 근데 만약에 A라고 하는 값이 1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해? 0x의 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뭘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1 나와? 없어. 저런 경우에는 A가 1이면 B집합은 공집합이 되거든. 그 A가 1이 되면은 B집합이 공집합이 돼서 공집합은 A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거 하나를 빼먹으면 틀리세요라고 문제를 만들어낸 거야. 요거는 생각 못했지? 틀려? 이렇게 출제하는 문제. 그래서 합을 구하라고 한 것 같은데 2분의 7인가 합하면? 그 다음에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아 근데 이런 문제는 있잖아. 선생님도 애들 문제 풀어주다가 아무 생각 없이 빼먹고 풀어줄 때도 많아. 그러니까 학생도 문제 풀다가 당연히 빼먹을 수 있는 거고. 자, 702 702번 풀고 나서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자, 702번은 2차 부동식을 풀 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쌤이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소연이가 2차 부동식을 풀 수 있나 모르겠다. 첫 번째 A라는 집합에 있는 걸 인수분해하게 되면 x-4하고 x 플러스 3의 값이 0보다 크다거든? 소연아 이때 x의 값이 뭐라고 얘기할 거야? x의 값을? 듣고 있어.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자,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확실하게 합시다. 자, 여기 있는 건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x의 제곱이지 지금? 최고차항계수 양수인 2차 부등식입니다. 0보다 클 때는 작은 숫자보다 작다, 큰 숫자보다 크다라고 답할 거고요. 2차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사이에 있다라고 답할 겁니다. 2차식이 0보다 컸을 때는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 0보다 작았을 때는 사이값이라고 답할 겁니다. 지금은 요건가? 그런데 두 번째 부동식은 0보다 작은 같은 부동식이 있는데 합치면 실수 전체 집합이고
공통되는 거는 4부터 6까지가 공통된다고 합니다. 그때 A, B의 값을 결정하세요. 합집합이 실수 전체 집합인데 교집합이 4부터 6까지라고? 그럼 B라는 집합이 어떻게 됐을 때 이게 지금 A라는 집합이라며. 그럼 B라는 집합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공통된 게 4부터 공통됐으면 좋겠다고? 여기 등호가 있는 녀석이 6보다 작은 녀석은 아까 없던 건데? 그림을 그려주면 좀 더 이해가 빠를까?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녀석이 있고 4보다 큰 녀석이 있는데 이게 지금 A집합이라고요? 근데 전체 집합이 나와야 된다며. 공통되는 건 6보다 작아야 된다며. 4부터 6까지. 그럼 공통된 녀석의 값이 4부터 6까지가 나왔으면 좋겠고 여기만 공통됐으면 좋겠고 다른 데는 공통된 게 없으면 좋겠어. 그런데 합친 녀석은 전체 집합이 나와야 돼? 여기 비워진 부분을 B라는 집합이 채워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6까지가 나와야 되나? 이런 거 맞아요? 그렇다면 거꾸로 하라는 얘기네. 이런 사이값의 해를 가지려면 2차 부동식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6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런 사이값이라고 답하는 건가요? 이거 전개해서 A, B를 읽어주세요. 전개했더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A의 값은 마이너스 3인 것 같고 B의 값이 18인 건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4번이 전체 집합에 세 부분 집합이 있습니다. 그때 다음에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원소의 개수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 A집합, B집합, C집합 개수 줬고 B교집합, C 줬고 세 개 모두의 교집합은 줬어. 근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집합 자체가 원소가 되게 많네. 18개. B집합은 12개. 자, 이런 세 집합이 있는데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여기 가운데가 4개인 거 알죠? 그리고 교집합 B하고 C의 교집합 9개.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집합에서 B하고 C의 합집합을 제거한 녀석의 값이 A에서 B 합집합 C를 제거한 녀석의 값이 여긴가? 여기 들어있는 원소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먼저 구할 거는 B 합집합 C를 좀 알 수 있나? 몇 개야? 이거 2개 더한 거랑 이거 2개 더한 게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몇 개야? 그럼 이 속에는 지금 19개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건 몇 개야? B라는 집합에서 교집합을 제거한 건가? 이 속에는 3개가 있어야 돼? C-B는 몇 개야? 이 속에는 7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3개, 여기가 7개 있다고 한다면 A라는 집합 원소가 18개 있어야 된다며. 그럼 빗금친데 몇 개가 있어야 돼? 하지만 3개하고 7개가 여기에 다 들어있으면 요게 14개? 그래서 여긴 4개가 있어야 돼? 그럼 14개부터 4개까지 왔다 갔다 하는 값인가 봐? 그 2개를 곱하라는 얘기인가요?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8번은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개의 수학 문제를 풀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세 문제 중에 A는 16명, B는 20명, C는 22명이 맞췄습니다. 3개 모두를 맞힌 사람은 3명입니다.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40명 중에 못 맞춘 사람이 없으니까 A집합, B집합, C집합 속에 다 들어있겠네, 40명이. 세 문제를 모두 맞힌 사람만 3명이라고? 전부 다 해선 40명이래. 그런데 16명?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만 맞힌 사람이 필요한 거야? 두 문제만 맞힌 사람은 여기가 두 문제만 맞힌 사람들인가? 두 문제만 맞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알파벳으로 놓고 문제를 푸는 게 편리한데 이 속에 A개, B개, C개, 이 속에 X개, Y개, Z개라고 쓰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두 문제만 맞춘 사람? 이게 궁금한가요? 근데 A집합이 16명이라며. 16명은 A 더하기 X 더하기 Z 더하기 3인가? 그 다음 20명이 B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3. 그 다음이 22명? 그건 C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3입니다. 나는 이거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40명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40명은 A, B, C, X, Y, Z 더하기 3인가? 연립방식 풀려고 합니다. 이렇게 3개 더한 녀석 좀 구해보려고요. 3개 더한 녀석은 36에다 더했으니까 58? A 더하기 B 더하기 C, X, Y, Z는 2개씩 3, 3개 더했으니까 9인가? 이걸 빼기만 하면은 답이 나오는 건가?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면은? 뺐더니 18. A, B, C는 지워지고 2개씩 있었는데 하나씩 뺐고요. 9에서 3 뺐으니까 6입니다. 답은 몇이라고요? 자, 그 다음 풀어낼 게 몇 번인가요? 724. 72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C단계네. 둘 다 풀어져 있나요? 근데 여기서부터 C단계를 풀면 오늘 숙제를 하나도 못 내줘서 잠시 진도 좀 나가겠습니다. 개념센 수학의 명제 파트를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C단계만 풀려고 오늘 집에 가서 숙제가 없으면 아름답겠다. 그치?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 집합이라고 했었나요? 명제라고 하는 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할 거야. 어떤 문장이 읽었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으면 명제라고 할 거거든? 해주는 우등생이다. 명제일까요? 아, 참인 명제? 아니야.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건 명제가 아닙니다. 저 꽃은 참 아름답다.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참인지 거짓인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참과 거짓이 명확한 게 그게 명제입니다. 그래서 명령문, 의문문, 감탄문은 명제가 되지 않습니다.
명령문, 의문문, 감탄문이 뭔지 아시죠? 문장 중에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이 문장은 명제가 맞나요? 이건 참인 명제입니다. 부산은 경기도에 있다. 명제인가요? 아닌가요? 명제 맞습니다. 거짓인 명제입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명제입니다. 하지만 참인지 거짓인지 알쏭달쏭한 것들은 명제가 아닙니다. x가 3보다 크다. 명제인가요? 아닌가요? 이건 명제가 아닙니다. x의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이건 명제가 아닙니다. 5의 값이 7보다 크다. 명제인가요? 아닌가요? 이건 명제가 맞습니다. 거짓인 명제입니다.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거의 대부분 명제가 아닙니다. 이거 명제 아닙니다. 1하고 3을 대입하면 참이지만 다른 숫자를 대입하면 거짓입니다. 명제가 아닙니다. 방정식은 대부분 명제가 아닙니다. x라는 문자가 들어있는 부동식은 아까 했던 것처럼 x가 들어있는 부동식은 대부분 다 명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들어있는 부동식 중에는 명제가 되기도 합니다. a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실수를 대입했을 때 이건 다 양수인가요? 항상 참이죠, 이거는. 이건 명제 맞습니다. 항상 참이기 때문에 이건 명제입니다. 그럼 명제라는 것 자체는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 명제인데 다음 중에 명제가 아닌 녀석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1번은 명제가 맞아요? 그럼 참인 명제가 거짓인 명제야? 네, 2는 4의 배수가 아니죠? 참인 거는 이렇게 쓸 거고요. 거짓인 거는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한글로 써도 되는데 선생님 귀찮아서 한글 다 쓰기 귀찮아서요. 장미꽃은 아름답다는 명제인가요? 아닌가요? 4 더하기 6은 8이다. 명제인가요? 아닌가요? 네, 이건 명제입니다. 거짓인 명제인가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다. 명제인가요? 아닌가요? x의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명제가 아닙니다. 파이는 3보다 크다. 명제인가요? 아닌가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파이는 3.14니까 큰 거 맞죠? 자, 명제라는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를 지금 봤고요. 다음은 명제의 부정을 설명합니다. 보통 무엇무엇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런 명제는 P이다 라고 표현하는 편이고요. 줄여서 P라고만 쓰기도 합니다. 또 다른 명제도 있습니다. 무엇무엇이면 무엇무엇이다. P면 Q이다. 그걸 줄여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명제는 이 두 가지 명제를 다루려고 하던 수학에서는 수없이 많은 명제가 있는데 주로 다루는 명제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명제를 부정한다는 표현은 P이다를 P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명제의 부정입니다. 그럼 P이다라고 하는 걸 P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부정한 건데 P가 아니다라는 녀석의 표기는 이렇게 물결 모양을 쓴 다음에 P라고 쓸 거고요. 이 물결 모양은 not이라고 얘기합니다. 읽을 때 not P라고 읽습니다. P가 아니다는 not P입니다. 그런데 명제가 참인 명제가 있으면 그걸 부정하게 되면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3은 유리수이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근데 이건 참인 명제입니다. 부정하게 되면은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즉 무리수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거짓인 명제 됩니다. 모든 실수는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인 거죠. 여기다가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쓰는 것과 무리수이다라고 쓰는 건 같은 표현입니다. 부정의 부정은 간 긍정이어서 not p 앞에 not을 또 붙이면 그냥 p가 됩니다. 마치 여집합의 여집합이 a가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음에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거의 참 거짓을 따져보세요. 원래 명제의 참 거짓을 따져볼까? 2분의 1은 유리수가 맞아요? 2루트 3의 값이 3보다 큰 거 아닙니다. 루트 8이니까요. 3은 6의 약수가 맞습니다. 2 더하기 3은 6이 아닙니다. 첫 번째 2분의 1은 유리수를 부정했습니다. 2분의 1은 유리수가 아니다. 원래 명제가 참이었으니까 당연히 거짓이 되겠죠? 2루트 2보다 3이 크다. 2루트 2가 3보다 크다라는 녀석은 크다를 부정하게 되면 크다를 부정하면 작거나 같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등호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2루트 2의 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그거는 거짓인 걸 부정했으니까 참인 거죠? 3의 값이 6의 약수라는 건 참이었기 때문에 3이 6의 약수가 아니다는 거짓입니다. 2 더하기 3의 값이 6인 거는 거짓이었으니까 얘는 참입니다. 정의, 증명, 정리. 정의와 정리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신 바가 있습니다. 다학형 파트 배울 때 배우신 적 있습니다. 다학형 배우기 직전에 배우거든.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삼각형이 두 변의 길이가 똑같다가 이등변 삼각형인가? 언어적으로 이등변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두 변의 길이가 똑같다가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하지만 두 변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어떤 성질이 있지? 두 변 길이가 똑같아서 어떤 성질이 있지? 이등변 삼각형은? 밑각의 크기가 똑같은 성질이 있나? 두 밑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것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성질이 정리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 길이가 똑같다. 두 변이 똑같기 때문에 밑각이 똑같다. 그게 정리입니다. 읽어볼까? 말이 근데 어렵게 써있다?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것, 그거를 정의라고 합니다. 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용어의 뜻을 이등변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리,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성질들, 그런 걸 정리라고 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을 통해서 정의와 정리가 정확히 머릿속에 입력이 됐을까요?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3단 문법이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집합 설명할 때 사용한 적이 있어. 언제 사용했는지 기억나시나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결론이 뭐죠? 이게 3단 문법입니다. 증명은 3단 문법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배워야 될 대우법이라는 증명 방법이 있고 귀류법이라고 하는 증명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이따 배우겠습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걸 설명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는 P이다라고 하는 명제보다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훨씬 많이 합니다. 주로 하려고 하는 녀석은 이 명제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P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P라고 하는 녀석도 이거는 명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P의 값은 명제가 아닙니다. 이 문장 전체가 명제입니다. 지금은 P이면 Q이다가 명제입니다. 이거 두 개는 다 명제들입니다.
그렇다면 P나 Q의 값들은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P이다라고만 얘기했으면 그땐 P는 명제이자 조건입니다. 특히 앞에 있는 조건의 세부 이름은 가정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있는 조건은 결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조건인데 더 상세한 이름은 앞에 거는 가정, 뒤에 건 결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3의 값이 2보다 크다 라는 명제가 있으면 이거는 3이 2보다 크다라는 거는 명제이자 조건입니다. x의 값이 2면은 x의 제곱의 값이 5다. 이 명제는 거짓 명제죠. 앞에 이거 전체는 명제야. 전체는 명제인데 앞에 거는 조건, 뒤에 것도 조건인데 앞에 거 이름은 가정, 뒤에 거 이름은 결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다음에서 전체 집합은 마이너스라고 영하고 1인데 조건 px라는 조건이 있고 px라는 조건은 x의 제곱의 값이 x라고 하는 조건이네. x의 값에 따라서 조건 자체가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다고 하거든. 이건 명제가 아니라 조건인데 아마 p이다라는 명제인데 p이다에서 조건 p라고 얘기한 것 같아. 근데 이게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데 이거는 0을 대입할 때나 1을 갖다 대입할 때는 참인가? 마이너스일 때 대입할 때는 거짓인가? 뭐 그걸 구분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진리집합에 대해 설명합니다. x라는 값이 2라고 한다면 앞에 게 가정이죠? 뒤에 건 결론이고요. x의 제곱의 값이 4라고 해볼게요. 마찬가지 p이면 q다는 명제가 있는데 x의 값이 2면은 x의 제곱의 값이 5다라고 써보겠습니다. 앞에 건 참이니? 참일 때는 여기다 동그라미를 쓸 거야. 뒤에 건 거짓인가? 이건 짝대기 하나만 이렇게 긋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x라는 숫자는 2밖에 없지. 뒤에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지. 그것들을 집합으로 표현하려고 해. 앞에 건 2가 원소인 집합, 뒤에 거는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를 원소로 가진 집합. 앞에 거는 2가 원소인 집합, 뒤에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의 값이 원소인 집합인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라고 칭할 수 있겠네, 우리가. 각각의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라고 칭할 수 있는데 그런 집합들의 이름을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의 이름이 각각의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P면 낙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다고 쳐볼까?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은 대문자로 P집합이라고 얘기할 거고 Q가 아니다라는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은 Q가 아니기 때문에 Q의 여집합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납득하셨나요? 이거의 이름은 조건, 가정, 결론. 이거의 이름은 진리집합. 진리집합은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그런데 진리집합에 대해서 관찰을 해봤더니 명제가 참이었을 때는 포함관계가 성립하니? 명제가 거짓이었을 때는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니? 우리 혜주가 뇌세포가 다르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해가 안 됐군요. 2가 이 속에 들어있니? 2가 이 속에 안 들어있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포함관계가 성립하면은 명제는 참인 거네? 포함관계에서 뚫려있는 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참인 거네. 뚫려있는 쪽으로 가는 게 안 된대.
플레인 쪽으로 가는 게 안 된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명제의 참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볼게요. x와 y는 실수값인데 이 표현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x도 0이고 y도 0이었을 때만 0 될 수 있는 건가요? 이 표현이 무슨 말이야? 둘 다 동시에 0이 돼야지만 0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식의 형태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지만 같은 애를 갖는 거는 경우인 거네? 그러면은 이게 성립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성립해요. x도 빵이고 y도 빵이면 x도 빵이고 y도 빵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야. 반대로 가는 것도 성립해요. 근데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어? 앞에 거의 진리집합과 뒤에 거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화살표를 받는 쪽으로 뚫려있다 그랬잖아. 근데 양쪽으로 화살표 다 가잖아 지금. 양쪽으로 화살표 다 가기 때문에 이 집합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포함되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관계겠네. 양쪽으로 뚫려 있어야 되겠네. 여기까지 납득되셨나요? 다음에 진리집합을 차례대로 구해보세요. 자, 전체 집합은 1, 2, 3, 4밖에 없어. 진리집합도 1, 2, 3, 4의 부분집합만 구해야 돼. 앞에 걸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원소가 누구야? 1과 2인 건가요? 뒤에 걸 만족하는 녀석은 누굴까요? 제곱한 게 2보다 작아야 돼? 제곱한 게 2보다 작은 거는 정수값 중에는 이런 값이 있죠. 하지만 이 집합에 포함돼야 돼. 그래서 1만 된다고요? 다음에 정수의 집합이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수의 집합이 전체 집합인데 그렇다면 진리 집합들은 각각 정수만 원소인 집합을 구해야 되겠구만. 첫 번째 걸 만족하는 진리 집합은 원소가 누굴까요? 마이너스 두 번째 건 진리 집합이 누굴까? 마이너스 세 번째 거 진리 집합 인수분해 해야 되겠다. 2, 1, 1, 1, 마이너스는 위에 붙어야 되나? 그럼 x가 누구죠? 마이너스 제곱에서 2보다 큰 녀석이 누구야? 제곱에서 2를 더한 게 0보다 큰 경우. x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2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있어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쓸까? 정수의 집합이 z라고 했으니까 x의 제곱 플러스 1값이 0보다 작은 경우가 누구야? 그럼 뭐 어떻게 써야 돼? 되신 거 맞죠? 이것들의 이름은 진리집합이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갑자기 물어볼 거야. 야, 조건을 만족한 집합도 있었잖아. 이름이 뭐였냐? 한참 생각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까 명제의 부정이라고 하는 걸 했었잖아. 명제가 P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에는 부정하게 되면은 P가 아니다가 부정인 거고 이거는 P라고 쓰고 나P라고 쓸 거지? 이건 명제란 말이야, 이 P는. 하지만 지금은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을 때 지금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명제가 아니죠. 이건 조건이죠. 그 조건을 부정할 때 우리는 나P라고 할 거고요. Q라는 조건을 부정할 때 나Q라고 할 거야. 다만 이름이 다를 뿐이야. 명제의 부정, 조건의 부정. 다음에서 주어진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가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1부터 10까지를 벗어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조건 P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P 조건은 X가 3의 배수라고 합니다. 그럼 P라는 집합의 진리 집합이 누구야? 4 조건 P의 부정을 구하라는데? 그러니까 나 P가 누군지 구하라는데?
그런데 not P의 진리집합은 누구야? 그게 집합으로 표현할 때는 P의 여집합이라고? 그래서 369를 제외한 나머지만 쓴대요. 자, 그리고하고 또는 선생님이 집합 설명할 때 집합의 연산 방금 앞 챕터 있잖아. 앞 챕터에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들이 집합의 연산이라고 그랬잖아. 그 중에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했을 때 또는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또는이 누구한테 또는이 있었던 것 같아?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중에 또는은 누구한테 있었지? 네, 합집합만 또는이 있었습니다. 또는이라고 하는 거는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라고 하는 거는 공통되는 교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P 또는 Q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을 때 그 조건의 진리집합은 두 집합의 합집합이고요. 그리고라고 되어 있으면 두 집합의 교집합입니다. 부정할 때는 또는이라고 되어 있는 말을 부정할 때는 그리고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라는 말을 부정할 때는 또는이라고 해야 됩니다. 조건들을 부정할 때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들은 부정할 때 당연히 not을 붙이겠죠? 근데 이런 각각의 수식들은 부정하는데 가운데는 한글도 부정해서 써야 돼. 또는은 그리고로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는 또는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A, B를 곱해서 빵인 경우는 A만 빵일 수도 있나요? B만 빵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빵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녀석은 우리가 세 가지가 되니까 그 표현을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A,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빵이 아니라고 한다면 곱해가지고 빵이 안 나오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가 빵이면 안 될걸? 둘 중에 하나 빵 돼버리면 이거 안 되지. 그래서 빵이 안 되려면 A도 빵이 아니고 B도 빵이 아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서로 부정해 준 거잖아. 또는이란 말을 부정하면은 그리고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됩니다. 한글로 나와 있는 걸 부정하는 거는 또는은 그리고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꿀 건데 다음 뒷페이지에서 공부할 거긴 한데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한 반에 20명의 학생이 있는데 20명 학생이 모두 다 잘생겼다를 부정해봐. 모든 학생이 잘생겼다를 부정해봐요. 그 부정이 모든 학생이 못생겼다가 부정이 아니야. 선생님 얘 못생겼는데요? 이게 부정이야. 선생님 어떤 누군가는 못생겼는데요? 그래서 부정할 때는 모든이란 말은 어떤으로 부정하셔야 되고요. 어떤이란 말은 모든으로 부정하셔야 됩니다. 모든이란 말과 임의라는 말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조건의 부정을 말해보세요. 그냥 말로 합시다. 부정할 때는 각각 아니다 아니다라고 할 건데 또는의 값을 그리고라고 쓰겠다고요? 각각 세 개 모두 부정은 하긴 할 건데 가운데는 또는이라고 써야 되겠네?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자, 이 설명은 마이너스 1보다 x가 커요. 그리고 x는 2보다 작아요. 라는 설명이야.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면 이걸 부정하게 되면 x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x의 값 2보다 커요. 근데 작다를 부정하면 크다 낫다죠? 그리고란 말은 또는이라고 써야 됩니다. 되신 거 맞죠? 근데 여기는 이미 또는이라고 돼 있네. 부정할게요.
부정하게 되면은 x의 값은 0보다 크나 같아요. 그리고 또는을 부정해서 그리고 x의 값은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이 녀석은 같은 녀석이라고 했잖아. 그리고는 이건 하나로 쓸 수 있잖아.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P라고 하는 녀석은 X가 8의 약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Q라고 하는 거는 소수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not P. not P의 값을 진리집합을 구하라는데? 그럼 P의 여집합을 구하라는 얘기니? P라는 집합의 진리집합은 원소가 Q라는 집합은 소수기 때문에 4, 7, P의 여집합은 3, 7, 이건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과 Q의 또는이니까 합집합이죠? P의 여집합이랑 Q를 합치세요. P라는 집합과 Q의 여집합을 그리고니까 교집합을 구하세요.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 P 빼기 Q인가? 그럼 P에서 Q를 빼면 뭐가 남아? 빼기는 공통되는 것만 제거하는 게 빼기죠? 명제에 대해서 참 거짓에 대한 표현 방법. 아까 전에 선생님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었을 때는 동그라미 쓴다고? 그런데 화살표 두 개가 있어도 이것도 참인 명제를 표현하는 겁니다. 또는 여기다 동그라미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이라고 한다면 아까 짝뜨기만 그어준다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거짓인 표현입니다. 참과 거짓의 표기 방법입니다. 다음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세요. 자연수 n이 짝수이면 n은 4의 배수인가요? 짝수는 4의 배수인가요? 왜 안 돼? 아, 그러네. 6은 짝수지만 4의 배수가 아니네. 그럼 지금 얘기했던 숫자 같은 2, 6, 10 이런 숫자들은 짝수지만 4의 배수가 아니잖아. 근데 이런 숫자들은 앞에 거는 만족하지 뒤에 건 만족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그 명제를 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숫자들을 우리는 이름을 발레라고 부릅니다. 발음이 힘들다. 발레. 반대되는 예. 반대되는 예는 앞에 건 만족하지만 뒤에 걸 만족하지 않는 숫자가 발레입니다.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 원래 마름 모이면서 직사각형인 게 정사각형 아니야? 근데 정사각형이면 마름 모이다는 맞는 말이니? 근데 맞는 말입니다. 마름모라는 집합과 직사각형이라는 집합의 교집합이 정사각형이어서 정사각형은 마름모에 포함됩니다. 정사각형이 마름모에 포함되기 때문에 뚫렌조로 하는 명제가 참인 거죠. P에서 Q로 화살표가 간다면 화살표 가는 방향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가면은 양쪽으로 다 벌어져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화살표 방향으로 벌어지는 녀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해서 안 보려고요. 자,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명제를
어느 정도 일단 공부를 했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보통은 명제는 되게 쉽습니다. 지금까지 뭘 했냐면 야 명제, 조건, 진리집합, 포함관계, 참거짓 이거밖에 안 했거든? 내용은 쉽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니네는 명제 어렵다고 인식할 거거든? 그거는 명제에 대해서 물어본 질문이 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답을 할 수 있거든. 명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수학적인 지식,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학 지식이 발목을 잡는 거야. 명제 자체는 지금 설명의 끝이거든? 근데 거기다 이제 수학적인 지식을 덧붙여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게 그게 좀 어렵습니다. 다음 중에 참인 명제를 고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항해주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거든? 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왜 거짓일까요? 왜 참일까요? 두 개 x-y라고 하는 녀석과 z라는 녀석을 곱한 거지 지금. x-y하고 z가 곱해져 있잖아. 곱해져 있으면 우리는 x-y가 빵이든지 z가 빵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죠? z가 빵이라고 하는 게 빠져있죠? z의 값이 빵이라고 한다면 이 값이 빵이라고 한다면 x의 값이 3이고 y의 값이 마이너스 2였을 때 앞에 걸 만족하니? 둘 다 빵빵으로? 뒤에 거 만족하니? 앞에 건 만족하지 않고 뒤에 걸 만족하지 않네? 그래서 거짓인 거네? 이름이 뭐라고요? 발레를 들 수 있다면 명제는 거짓입니다. 두 번째 거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말 좀 해봐요. 왜 거짓인데? Z가. 그러네. Z의 값이 0이면 등호가 성립해버리네. 그러면은 발레도를 둘 수 있겠네, 우리가? 발레 꼭 안 들어도 돼. 정확하게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때 안 들어도 되는데 선생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를 예시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된 거 맞아요?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앞에 P를 만족하는 숫자가 누가 있어? 3이랑 야, 그럼 P라는 집합은 원소가 지금 1, 3이야? 근데 Q라는 집합은 원소가 누군데? 자, X의 값은 정수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집합 문제 풀 때, 명제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부등식으로 표현된 0과 4 사이는 모든 실수의 값이 원소인 녀석을 뇌가 갑자기 문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냥 1, 2, 3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망합니다. 써있는 그대로 읽으셔야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Q라는 집합은 원소가 0과 4 사이는 모든 실수가 Q집합의 원소입니다. 그럼 이 포함관계가 성립하니? 아, 성립하네. 포함관계가 성립한 명제는 참인가요? 네 번째 걸로 갔습니다. 그럼 답이 3번이니까 네 번째는 틀렸겠네. 틀렸으면 발레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X가 누구고 Y가 누구면 발레가 될까? X가 누구고 Y가 누구면
1억 원에서 500원 좀 빼서 쓴다고 돈이 이보다 작아지나? 아니죠. 이보다 크죠, 항상. 하지만 둘 다 1보다 큰 건 아니죠. 이런 거 맞아요? 다섯 번째 거로 갔습니다. 다섯 번째 거도 틀렸겠네. 답이 3번이니까. 다섯 번째 건 x가 2보다 크다는 얘기니? x의 값이 3보다 크다는 얘기인가? 2보다 큰 숫자는 3보다 큰 거 아니야? 2보다 큰 게 3보다 큰 거 아니냐고요. 발레가 있어? 발레가 있어요? 자, 느낌이 오네요. 명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수학에서 너희가 지금까지 수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종합해서 문제와 물어보는 수학적인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어려운 거지 명제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명제를 공부한 다음에 선생님 명제가 너무 어려워요. 전 명제를 못하나 봐요. 명제를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소리야. 수학을 못하는 거야. 명제를 못하는 게 아니고 명제는 구분할 수 있는 것들 참인지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게 명제인 거고 조건, 진리집합 이런 이름들만 몇 개 배우는 거야. 근데 발목을 잡는 건 수학적인 내용인데 수학적인 내용이 모자라서 수학을 열심히 공부할 생각하지 않고 맨날 명제에서 이건 조건이에요, 이건 진리집합이에요. 맨날 읽으면 뭐하냐고. 공부에 초점을 잘못 잡는 애들이 대부분이어서 미리 말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체 집합에서 두 개의 조건에 대해서 진리집합은 대문자 PQ라고 합니다. 다음 중에 항상 성립한다라고 할 수 없는 걸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된 명제가 3일 때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Q이면 not P다라는 명제가 3이라고 합니다. 진리집합은 Q의 진리집합 Q,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화살표를 받는 게 참이기 때문에 받는 쪽으로 벌어져 있겠죠? 그림을 그렸습니다. Q라고 하는 집합이 P의 바깥쪽에 들어있으려면 이게 Q집합이 P의 바깥쪽에 들어있는 거니? 그게 객관식 보기 중에서 이런 관계를 우리는 서로서로라고 얘기하나? 이런 관계에 있을 때 다음 중에 틀린 게 누군가요? 틀린 거 찾으러 갑니다. P는 Q의 바깥쪽에 들어있니? 이건 참입니다. P의 바깥쪽과 Q의 안쪽에 공통되는 게 누구야? 아, 이게 잘못됐구만. 보기가 두 번째 있었으니까 좋네. P 교집합 Q는 공집합이 맞는 것 같은데 P 속의 거랑 Q의 밖의 거를 합치면 Q의 밖의 거라고 P에서 Q를 뺐을 때는 뺄 게 없다는 얘기잖아. 겹치는 게 없으니까. 명제가 3이 되도록 하는 조건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해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P면 Q이다. X의 값이 이러하면 X의 값이 이러하다가 3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A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답을 하세요. 포함관계가 성립했으면 좋겠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 범위의 내부에 A부터 1까지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A부터 1까지가 1이 한 여기쯤에 있다고 한다면 문제에서는 애당초 A의 값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를 했네? 그래서 A라는 녀석의 값이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여기까지 써도 포함되는 거 맞아? 더 가도 포함되니? 더 가도 포함돼?
그럼 A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인 모양인데?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 돼도 포함되는 거 맞아?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런 상황일 거 아니야. 그 녀석은 포함되는 거 맞아요? 마이너스 1보다 커놨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1가 커났던 거에 포함되는 거 맞아? 여기 등호 들어도 괜찮은 거네. A가 마이너스 1이 돼도 괜찮은 거네? 이게 답입니다. 아까 전에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 을 부정하면 모든이란 말을 했었죠? 다음 시간에 211쪽부터 하겠습니다. 숙제, 개념 센 수학을 210쪽까지만 풀어오세요. 문제집 센 수학도 그에 해당하는 것들까지 풀어올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C단계 풀이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잘 가세요.